함수, 사각함수 봅시다. 그 앞에 있는 책에서 123페이지인 것 같아. 그치? 거기 123페이지.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명서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로그 함수 나중에 하고 사각함수 먼저 하고 로그 함수 하는 걸로. 두 번째 단원이고 삼각함수. 이게 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 끝까지는 다 하려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안 할 거야. 이거는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를 다 하는 게 일단은 우리 목적이고 수열은 기말고사 범위니까 수열은 뭐 좀 하다가 끊을 수도 있고 사각함수는 다 하겠지 그래. 그래서 요 하고서는 2월 달부터는 이거 1월 달까지 하고 2월 달부터는 저거 해야 돼. 우리 하던 거,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거 풀어야 되겠지. 매번 한 3번씩은 풀었지. 마우통 풀고 자이스토리 풀고 전공량 풀고 이렇게 항상 3번씩 풀어왔잖아. 그렇지?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월 달부터는 2월 한 명절이 언제지 이번에? 아무튼 그 근처로 해서는 이제 시험 대비는 아니지만 그런 책들은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또 얘기하는데 정초라서 한 번 더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저번에 우리 뒤에 있는 책에서 문제 몇 개 풀어놨지? 한 단계? 근데 난이도를 생각해봐. 우리 그거 풀어야 돼. 2월달부터 바로. 이거 지금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완벽하게 안 되면 못 풀어. 그지? 먼 미래 얘기가 아니야. 다음 달 얘기야. 그리고 이거 빡세게 연습하다가 하는 게 아니야. 끝났어. 지수로 끝났다고. 끝났잖아. 앞에 이제 끝났잖아. 그럼 다음 달에 이거 해야 돼. 사각함수라도 잘 열심히 합시다. 사각함수는 단원이 3개인데 첫 번째 단원이 일반값과 허도법이고 그리고 뭐 사각함수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사각함수 개념에 대한 거, 뭐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함수가 어떤 거고 정의가 어떻고 뭐 구호는 어떻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였지. 값을 구하고 표를 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사각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사각함수 그래프라고 해서 단원 제목은 그래프로 지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로 우리가 할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선을 긋고 교점을 찾고 근을 구하고 그게 삼각함수의 방정식을 삼각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삼각 부등식도 하고 그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렸으니까 함수에 대해서 뭐 최대치수도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 그렇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는 단원이 두 번째 단원이고 세 번째 단원은 활용이요 활용. 이 활용이라는 단어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넓이, 그치? 넓이 공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식들 활용해서 뭐 삼각형의 뭐 삼각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안 쓰는 용어니까 뭐 한 변의 길이를 아니 두 변의 길이를 주고 각을 주면 나머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감성, 그렇지? 뭔지 알지? 그런 거를 푸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각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넓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할 거야. 아마 중간고사는 이 중간 정도에서 끊기거나 99%의 확률은 중간에 끊길 거야. 아니면 여기서 끊길 수도 있는데 뭐 미사는 내 경험상 몇 년 동안 해보면 미사는 보통 여기서 좀 일찍 여기서 끊거나 여기의 일부분을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에서만 좀 내는 경향이 좀 있어. 그렇지? 나머지 학교들은 대체로 여기 중간 어디까지 내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계속 매년 바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고. 아무튼 이거 해봅시다. 이런 거 꼭.
일단 각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 처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 안 되니까. 각이라 하는 거는 도형이라고 했어. 각은 도형인데 각은 도형이야. 근데 10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이 반직선이야. 반직선이 10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 회전한 모양을 우리는 각이라고 불러. 각이란 도형이고 회전한 양을 각도라고 부르는 거지. 맞지? 그래서 반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반직선이 있는데 이 반직선은 우리는 10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그렇지? 그리고 얘가 뭐 한다고? 회전한다고. 회전.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했잖아. 그럼 회전한 결과는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이때 이 양을 우리는 각도라고 하고 저렇게 된 모양을 모양을 각이라고 하는 도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반직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보통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약속을 하고, 알겠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x축의 양의 방향이 10초선이다. 그치? 라고 그냥 수학적으로 약속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동경까지 회전하는 모양인데 회전한 방향은 이 식의 반대가 플러스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은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 방향이겠지. 맞지?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 표면상에다가 얘네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30도라고 했어. 그러면 30도를 너네들이 표현하기 위해서 뭐 대충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30도요 이러면 틀리는 거고, 그렇지? 수학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약속을 우리는 10초선을 어디 잡기로 했어? x축의 양의 방향이면 이거잖아. 얘를 우리가 0도로 잡기로 약속한 거야. 그렇지? 너네들 안 했겠지만 누군가 했대. 나도 안 했어. 이렇게 했겠지 뭐. 그렇지? 뭐 해야지 뭐.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30도로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 동경의 각도가 얼마다? 30도다. 왜? 10초선인 0으로부터 30도만큼 회전한 거잖아. 양의 방향으로. 30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200도를 구해라. 마이너스 200도를 표시해봐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200도 돌아가면 되는 거야. 180도니까 200도면 여기보다 20도 더 돌아갔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각을 표현한 거야. 일반각이 아니고 10초선과 동경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치? 각. 왜 10초선과 동경을 외워? 근데 우리는 일반각이라는 걸 해야 돼. 일반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근데 방금 내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자, 내가 여기서 일로 갈 때 마이너스 200도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 160도라고 플러스 160도라고 해도 얘는 절로 가는 거니까 플러스 160도와 마이너스 200도는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지. 같은 각은 아니야. 왜? 회전한 방향과 양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결과로서 어때? 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동경이 얘네들이 뭐야? 같지만 동경이 같은 곳에 있지만 같은 각은 아닌 거지. 그치? 같은 각은 아니잖아. 마이너스 200이랑 플러스 160이 어떻게 같아? 다른 각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어쨌든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을 싹 모아서 하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숫자로 해보자. 쉬운 숫자로 30도라는 각도가 있어. 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390도라고 써도 괜찮지. 이래도 동경은 같은 위치에 있어. 맞지? 있잖아.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잖아.
30도 돌아가고 300 한 바퀴 더 돌아가는 거잖아. 그리고 뭐라고 쓸 수도 있어? 360도 하면 750도?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전부 다 어때?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 마이너스 330도.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봐봐. 얘로 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도 돼. 30도 이렇게 가도 돼. 근데 어때? 한 바퀴 돌아와서 390도 해도 돼. 그런데 거꾸로 330도 해도 되잖아.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한 방에 표현하고 싶다. 한 방에 표현하고 싶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그것을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이거를 한 방에 표현하고 싶어. 한 방에 표현하고 싶어. 또 많아. 개 많아. 한 방에 표현하고 싶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한 방에 표현해보자. 한 방에 표현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한 방에 표현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 얘는 한 바퀴 차이 아니야? 한 바퀴 차이 아니야? 한 바퀴 360도 차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되냐? 3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각이야. 30도 일반각.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각이라고 부르면 돼. 뭐 30도의 일반각이다라고 해도 되고 390도 일반각이라고 해도 되고 750도 일반각이라고 해도 되는데 대가리 총 맞고 좀 사이프가 아니고서는 30도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그렇지? 맞지? 굳이 뭐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뭐냐면 n바퀴라고 하는 거야. n바퀴. 앞으로 내가 이 말을 몇 번 할 텐데 몇 바퀴? n바퀴. 당연히 n 정수겠지. 마이너스도 돼, 0도 되고 정수야. 그래서 자연수 아니고. 맞지? 거꾸로 되는 것도 아까 보여줬잖아, 그렇지? 그래서 몇 바퀴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n바퀴. 360에다가 n을 넣어야 돼. n바퀴. 그럼 개 쉬운 거지. 왜? 일반각은 360에 n만 곱해서 더하면 n바퀴로 차이가 나는 거는 다 같은 동경을 가지니까 저렇게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가보면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어. 옛날에는 뭐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안 내. 안 낸대. 안 낸다고 했어. 그래서 안 될 거야 아마. 내가 어제 전화해서 물어봤어. 안 낸대. 안 낼 거야. 내면 좀 이상해. 그치? 너무 옛날식 문제라서 이런 거 안 나와. 일반각은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뭐 뒤에 가면 일반각으로 써야 되는 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원래는 있었고 지금도 일부분 남아 있어. 사실 내도 할 말은 없어. 얘도 할 말은 없어. 왜 수업을 안 한 건 아니니까 낼 수 있지. 근데 안 낼 거야 아마. 내면 뭐 최소한 수학 선생님이 나이가 나보다 10살 이상 많을 거야. 나보다 10살 많은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 보통 수학 안 가르치지 않나? 학교에서 뭐 교감 선생님 한다든지 그 정도의 직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뭐 이런 거 이게 일반각이야. 일반각은 이 정도만 하고 n바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아 적어야 되는구나. 일반각이 아직도 흔적기관처럼 문제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동경의 위치와 사분면의 각 그리고 너의 뒤에 넘기면 유형 4번에 있는 그 문제들 4번과 5번에 있는 문제들 걔네들만 남아있어. 근데 시험에 한 문제는 나와. 얘네들은 나와. 일반과학에 대한 좀 디테일한 거 안 나와도 얘네들은 나와. 얘네들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 파트는 낼 게 이거 말고는 없어. 그렇지? 근데 어쨌든 하나의 선언원인데 문제를 하나도 안 낼 수는 없잖아. 그렇지? 별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는 진짜 거의 100% 나와. 왜냐하면 이게 말고 될 게 없고.
맞지? 그래서 별로 배점도 안 높고 배점 안 높아도 최소 4점 됐거든. 그치? 근데 얘만큼 확실하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잖아. 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와. 거의 다 나왔어 작년에. 다시 말하지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낼 게 이거밖에 없어. 얘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해볼게. 근데 하기 전에 호도법 먼저 하고 하자. 왜냐면 각도를 앞으로 호도법으로 표현할 건데 지금 이것도 30도라고 쓰는 거 너무 좀 짜치지? 그렇지? 우리 사각함수 처음 배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30도라고 하는 저 중딩스러운 표현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지? 호도법을 써야지. 그래서 호도법을 할 건데 호도법이라 하는 거 호도법 이게 일반각에 대한 얘기고 호도법 호도법은 뭐야? 각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지. 우리가 각도를 30도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뭐야? 60분법에 의한 거지. 그치? 맞아? 60분법. 우리 1시간 몇 분? 60분. 1분 몇 초? 60초. 옛날에 60분법 썼대. 그래서 그때 쓰던 그게 남아있는 거야. 각도도 마찬가지. 각도도 마찬가지 똑같아. 1도가 너네들은 각을 쓸 때 뭐 예를 들어 36.5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36.5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36.5도는 요즘 사람들이 소수를 쓰니까 저렇게 쓰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네가 이 당시에 이거 만들 때 이게 처음 이거 만든 사람은 저렇게 쓴 게 아니고 36도 30초 이렇게 쓰던 거야. 이도 마찬가지 60초가 보이면 1도가 되는 거야. 도분초. 알겠지? 그래서 60분의 1이라고 해서 60분법인 거야. 그래서 1도는 뭐야? 60초. 그럼 1초는? 아니 1분은? 아 이건 30분이야. 뭐 아까 초라고 했나? 모르겠다. 아 몰라 아무튼 도, 분, 초.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얘는 뭐 투다시 이렇게 저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것들이 우리가 뭐다? 저렇게 썼던 것들이 뭐다? 60분법이다. 근데 나는 저거 말고 다른 각도를 좀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게 호도법이야. 호도법을 쓰는 이유는 크게 수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잠깐 이거 얘기하고 하자. 이거는 뭐냐면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불러. 정확하게는 호의 길이가 아니고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야 3이라고 하는 각도를 표현해봐 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반지름이 1인데 호의 길이가 여기가 1이야. 호의 길이가 3이 되게 해서 부채꼴을 만들면 이때 이 각도를 우리가 3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각도를 물어봤어 누군가가 야 이 각이 얼마야? 각이 2요 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반지름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2배예요. 그치? 그때 중심각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뭐라고?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불러? 호도법. 그치?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그냥 수학사에 대한 상식으로 해서 호도법을 쓰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해 볼게. 첫 번째는 얘네들은 그냥 수학적인 의미로 차원이 없어. 차원이라는 거는 너네 보통 너희들이 쓰는 물리량들은 차원이라는 게 있어. 차원. 그렇지?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넓이는 뭐야? 넓이? 미터 제곱이지. 그래서 넓이 쓰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30 쓰면 틀려요. 이런 선생님들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림 그려주고 초등학교 때 다음에 넓이 구하세요 이렇게 써있고 여기 5cm, 6cm, 30cm,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단위 안 쓰면 감점 당한 기억이 있을 거야. 나도 있거든. 제대로 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면 다 있겠지. 그치? 저런 게 단위, 차원인 거야. 알겠어? 근데 저게 달려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적분할 때 저 단위를 끌고 나오게 돼 있어.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차원이 없는 단위를 쓰고 싶어 라고 해서 만든 게 호흡법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분의 미터지. 그치? 얘는 미터 곱하기 미터잖아. 그러니까 제곱인 거야. 맞아? 얘는 미터분의 미터니까 얘는 약분돼갖고 단위가 없어져. 비율이니까 단위가 없어. 그래서 단위가 없는 표현을 쓰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호흡법. 그래서 쓸 때 유리한 게 호흡법. 만든 거는 첫 번째를 왜 만들었냐면 이 호흡법이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유리수로 모든 숫자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대. 방금처럼 60분의 1을 통해서. 루트 2도 60분의 1, 뭐 60의 제곱분의 얼마, 60의 세제곱분의 얼마로 루트 2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 피타고라스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무리수가 분수를 표현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그런 무리수의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흡법을 사용하는 거야. 60분법은 유리수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60분의 1 단위로 가는 거야. 되게 쓴다. 아무튼 그런 거.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문제 푸는데 아무 도움도 안 돼. 알겠지? 문제 푸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문제 푸는데 도움되는 거는 이거지. 결국에 이 호도법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호도법으로 이 각을 얼마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몇 대 몇인지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중심각이 파이야. 그러면 우리 파이는 배웠으니까 180도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야? 이거랑 이거가 1대 파이예요 이 얘기라고. 그지? 그럼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3파이요. 이렇게 쓰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멍청한 놈들 어떻게 하겠어? 3이니까 참 힘들게 이렇게 수학도 언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참 힘들게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 얘가 3이야. 그럼 반지름 얼마? 2분의 3이지. 그럼 지름이 뭐야? 그럼 반지름이 2분의 3이니까 이 원주는 얼마? 2파이야 해서 2분의 3 곱해갖고 3파이니까 어? 아니 집어넣으면 3파이 6파이 그치? 잠깐 뭐 이상한데? 아니 반지름이 2분의 3이잖아. 내가 이상한 놈이었고 신발 맞지? 그죠? 그래서 이게 3파이니까 2로 나와서 2분의 3파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돌아가는 거지. 굉장히 돌아가는 거지. 굉장히 돌아가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는 아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다? 1대 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3이면 당연히 2분의 3파이겠지. 이게 왜 돌아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거다. 차원이 없어. 미터로 나눠서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단위가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떤 비율이냐라고 하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그것으로 각으로 표현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어? 좀 이따가 뒤에 보고 와서